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서버TV 임동성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의 부동산 소식입니다. 한 매장에 한 달에 15억 팔리는 빵집 비결, 대전의 성심당. 이게 부동산 아닌데. 근데 뭐 상권으로 보면 있을 수 있겠어요. 전국 브랜드가 이미 돼버렸죠. 성심당. 이런 건물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자, 경기 인천 집값이 어떻게 될까? 수요 이비인구 폭탄이 터진다고 합니다. 세종시 청양 열기 여심오라 대전 충청 분양 시장이 열릴까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힘 빠진 주택시장 똘똘한 비수도권 분양은 여전히 팔팔하다라는 소식. 그 다음에 서초 진흥 신반포 2차 아파트 토지거래 해고를 묶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나홀로 상승한 곳이 있다. 전국에서 일부 지역이 상승된 곳도 있겠죠. 자, 한국경제신문의 부동산 소식입니다. 흑석동 아파트 6억 지금 집 사도 될까요? 갑론을봐. 진짜 살 사람은 지금 흑석동 같은데 떨어지면 지금 사도 돼요. 근데 뭐 향후에 올 하반기 들어가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내년에 또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많이 싸졌습니다. 쌀 때 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자신 있어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경기 인천 집값 어떻게 될까? 수요 2배 공급 폭탄 터진다. 8.16 공급 대책을 들여다보니 정부가 메가 수도권 기반의 수도권 위주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남 지난 4년 주택 인허가 보니 경기 인천은 아파트 위주, 서울은 56%만 아파트. 이 공식에 대입할 경우 서울은 적정 인허가, 경기 인천은 2배 인허가, 향후 외곽지 위주로 빈집 현상 발생할 수도. 윤석열 정부가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 16일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270만 가구 공급 향후 추가 규제 완화 등을 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요. 공급 계획만 보면 지난 정부의 공급 계획 257만 가구 훌쩍 넘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글쎄입니다. 구체적인 실현 방향성을 찾을 수 없고 지난 정부 부동산 대책에서 주로 봤던 짜깁기용 숫자이기 때문이고요. 인허가 후에도 실제 착공 완공되기까지 최소 5년에서 10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다지 체감할 수 없는 공급 대책은 평소 나옵니다. 이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어떤 함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각도로 이번 부동산 대책을 살펴봤습니다. 메가 수도권에 미는 정부 지역균형 발전 포기, 공급계획 총괄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자, 이번 8.16 부동산 대책의 핵심을 요약한 표입니다. 수도권과 주택의 지난 정부 계획 대비 약 30만 가구 인허가 더 납니다. 반면 비수도권 지난 계획에 비해 16만 가구 덜 인허가가 나네요. 이는 저출산 고령화 지역 서민들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정부 정책면 보면 메가 수도권 단일 체계로 가는 듯 합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을 더 중시하고 비수도권 주택 공급을 덜 중시하는 기조니까요. 지난번 제가 쓴 통계 기사를 참고해보면 향후 20년간 가구 수가 현재보다 150만 가구 증가하는데 이 중 대다수 103만 가구가 경기도에 증가하게 됩니다. 정부 대책 중 대부분이 수도권, 그것도 경기도에 초점을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구조고요. 지난 정부의 인허가 통계를 살펴보니 경기 인천은 아파트가 80%, 서울은 비아파트가 1대1, 메가 수도권으로 앞으로 사람이 몰린다면 주거 안정이 필수적이죠. 대부분 사람이 원하는 아파트 얼마나 공급되는지 관건인데요. 아파트 수요량과 이번 인허가량은 1대1로 대비해봤습니다. 물론 인허가가 난다고 해 바로 아파트 입주가 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8에서 10년이 얼마나 아파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주택 인허가가 곧 아파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로 보면요. 지난 4년 2018년에서 21년 동안 서울 주택 인허가량 중 아파트 비중은 56%, 15만 가구에서 27만 가구였습니다. 반면 경기 인천 주택 인허가 중 아파트 비중은 80%, 66만 가구에서 80만 가구 달했습니다. 빈 땅이 많아 택지 개발에 영향 경기도에서 처음부터 아파트를 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 4년간 인허가 물량입니다. 서울 15만 가구, 비아파트는 11만 가구, 경기도는 인천은 66만 가구 아파트, 비아파트가 16만 가구, 서울 56%, 경기 인천 80%를 그대로 이번 대입해 보면 향후 5년간 서울 아파트는 연평균 5만 6천 가구, 경기 인천 아파트는 연평균 17만 4천 가구 인허가 난다고 계산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4년간 인허가량 서울 3만 8천 가구의 경기 인천 16만 가구에 비해 많은 수치인데요. 경기 인천 아파트 공급 폭탄, 서울은 수요 채우는 정도? 그렇다면 수요량을 구해봐야겠죠. 통계청 인구수 추계와
국토부 장기주택 종합계획을 참고한 수요량은 부동산 정보 사이트인 부동산 지인에서 한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지난 4년간 평균치로 나타내는 서울은 연평균 4만 8천 가구, 경기 인천은 연평균 8만 4천 가구 수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허가 물량입니다. 인허가 물량 서울 4만 8천, 수요량 4만 8천, 인허가량 5만 6천, 경기 인천 수요량 8만 4천, 인허가량 17만 4천. 이 대입을 보면 다음과 같아요. 앞으로 4년간 인허가 물량은 서울 기준 대비 1.16배, 경기 인천 기준 2배를 상회합니다. 향후 인구수 감소까지 고려한다면 경기 인천은 아파트 수요 대비 많아집니다. 반면 서울은 한정된 땅과 상대적으로 사업이 어려운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수요를 근근히 충족할 듯합니다. 이마저도 지난 정부 때 인허가량을 고려하며 서울 아파트는 이번 대책에 기반에 정말 잘 공급된다고 해도 수요량을 얼추 채우는 정도입니다. 정확하자면 공급 폭탄은 경기 인천에만 있을 예정이고 서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이는 광역지자체 전반적인 현황을 본 겁니다. 경기 인천만 해도 지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 내에서도 상황은 천차만별일 수 있고 인허가 정부가 계획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부동산 가격은 공급뿐만 아니라 주택 가격의 심리, 현재 가격 대출금리 등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공급 대책을 통해 시장이 어떤 식으로 갈 거라고 단정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긴 시야로 봤을 때 이 같은 공급 계획은 결국 이루어질 것이고 서울이 아닌 외곽지일수록 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수도 감소하고 가구수도 20년부터 감소할 예정이고 부동산 불패 신화를 맹신하고 영끌 아파트를 매수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점점 없어질 시기가 분명히 올 듯합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공급 대책이 성공할 경우 경기 인천 외곽지를 중심으로 빈집 현상이 있을 거란 전망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 인천 집값 공급 폭탄으로 270만 가구 공급한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뭐 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 다 뭐 그렇게 믿겠죠. 근데 어쨌든 그 심적인 영향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하락시키는 실제 공급도 하지 않고 가격이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올해 내년까지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